세금 신고를 특별히 추가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 주변에도 혹시 물어보던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으신데, 특히 요즘은 뭐 N잡이라고 하죠. 하나의 직업보다는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셔서도 아르바이트로 쿠팡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로 오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주말에 가서 행사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지급받아서 본인의 신분증을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나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회사에서는 이거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의무가 있거든요.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 우리 회사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말에 나가서 이 직원이 일을 했을 때 해당 부분을 굉장히 회사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말에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면 세금 신고를 특별히 추가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괜히 회사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혹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 주변에도 혹시 물어보던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게 본인 얘기인지 다 알아요. 네, 인사팀에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말에 알바 뛰는 이 정도로는 일용소득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할 게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나한테 알바비를 지급하는 그 회사가 이미 신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끝났지 이게 추가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실 겁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주말에 알바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하시는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요즘 아무래도 구인난이 되게 심해요. 전 이거 참 되게 아이러니한데, 어떤 기사를 보면은 실업률이 높다 그러고, 어떤 기사를 보면은 사람이 안 구해진다 그러고, 대표님들을 만나봐도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용 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용 근로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일도 잘하시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생겨서 3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쭉 연이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려를 해야 될 거는, 향후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도 퇴직금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배우자가 일용근로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소일거리를 하는데, 내가 연말정산을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소득 금액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구를 보고, 그러면은 일용근로를 하는 우리 와이프가 버는 500만 원이 과연 이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저희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액과 일용근로에 대한 금액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일용근로에 대한 소득은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혹 내 배우자가 일용근로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연말정산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잘 체크를 하셔서 꼭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으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직 업무를 원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람이 안 구해지니 다른 업무를 그냥 우리가 따로 맡겨줄 테니, 따로 급여를 주고 맡겨줄 테니 그 해당하는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급여를 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고용이 된 원래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통해서 내가 받는 급여를 두 가지 소득으로 분리해서 신고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내가 원래 받는 근로소득에 이게 합산이 되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사대보험이나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반면에 다른 업무를 통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3개월 미만 하게 되면 일용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주기적이 아니라 비주기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도 해당하는 금액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급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급여의 형태, 우리가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가 달라야 돼요.
이렇게 분리해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회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신고할 때부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직원분들을 고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장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